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개정교육과정 대수 비상교육 교과서고요.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이 8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에 대한 문제, 익힘책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번 시간 내용 이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 하고 이제 그래프 같이 문제 풀어볼 거고요. 이 파트를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십니다. 특히 지소로 함수에 비하면 더 어려워하시는데요. 상함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일단 많이 좀 보시고 익히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연습해 주셔야 되고, 특히 그래프 파트는요, 그래프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프 많이 그려보시면서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잘 풀 수 있을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오늘 교과서 166쪽에 있는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보시죠. 자, 부채꼴 문제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8이고요. 호의 길이가 2파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보시면요.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지름이 있을 때 뭘 구하는 문제? 그쵸, 지금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 호의 길이 공식 알고 있으시죠? 뭐였죠? 호의 길이 공식은 그쵸, L을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죠. 그쵸? 그럼 결국 대입해보게 되면 결국 호의 길이 2파이는 반지름 8 곱하기 중심각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결국 우리가 구할 중심각의 크기는 8분의 2파이여가지고요. 약분하면 4분의 파이. 정답은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공식들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가요 지금 제 4사분면의 각이고요. 사인이 지금 -13분의 5일 때요. 탄젠트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였죠? 일단 부호는 무시하고 뭐부터 그린자? 그쵸, 직각, 삼각형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사인이 결국 13분의 5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결국 뭐다?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그쵸? 결국에는 빗변이 얼마? 13이고요. 높이가 얼마? 5인 직각삼각형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기 직각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빗변의 길이가 얼마? 13. 높이가 지금 5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게 지금 두 번 알고 있으니까 밑변 길이 구할 수 있죠. 밑변 길이 얼마? 그쵸? 얘는 12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에는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된다? 밑변분 높이여가지고 12분의 5인데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죠? 그쵸, 세타 몇 사분면각 제 4사분면에서 4사분면각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에는 뭐다? 부호가 마이너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5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그럼 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변환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변환 문제는 제가 이미 저번 시간에 제가 이미 설명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빠르게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각변환 문제는요, 어떤 삼각함수가 주어지고 나서 각이 보통 요 안에다가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꼴 보통은 주어집니다. 그럼 1단계 뭐부터 확인해 주는 거였죠? 그쵸, 여기 지금 분자에 있는 요 n이 뭐인지, n이 그쵸, 홀수인지 짝수인지 확인해 주는 거였습니다. 자, 홀수의 경우에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 사인으로 탄젠트 역수로 바꿔주는 거였고요. 짝수의 경우 그대로 해주는 거였다는 것이 내용이었었고요. 자, 두 번째는 뭘 보는 거였죠? 그쵸, 세타를 물어본다. 여기 세타를, 그쵸,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한 다음에 그럼 결국에는 뭐가 정해지냐면 여기 있는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 정해질 겁니다. 여기가 사분면이 정해질 거예요.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분면이 위치할 때 원리 삼각함수에 뭘 본다? 부호를 본다. 부호.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각을 본 다음에 삼각함수의 부호를 판단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각변환 문제에서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인 2분의 파이더 세타인데요. 자, 지금 보게 되면 2분의 파이죠. n이 얼마? 1이니까 홀수죠. 그럼 뭐 바뀐다? 사인은 코사인 바뀌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지금 2분의 파이더 세타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90도에서 예각을 좀 더한 거죠. 그쵸? 따라서 얘는 몇 사분면각? 제 2사분면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쵸? 이해 가시죠? 결국에는 사인은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가 되어서 결국에는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인데요. 자, 지금 파이는 뭐죠? 얘는 2분의 2파이여가지고 얘는 그 짝수죠, 짝수. 그래서 그래도 얘는 사인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파이가 몇 도죠? 파이가 180도죠, 그쵸? 그럼 180도에서 예각만큼 더해주면 얘는 몇 사분면각이죠? 파이 더하기 세타는, 그쵸? 얘는 제
3, 4분면 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사인은 뭐죠? 부호가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그럼 뭐가 된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2분의 파이죠. n이 얼마? 홀수. 그래서 코사인은 뭐 바뀐다? 그쵸. 사인도 바뀐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지금 2분의 파이는 몇 도죠? 90도. 90도에서 예각을 뺀 거죠. 그쵸. 그럼 일사분면각 요거는 지금 제 1사분면각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코사인은 뭐가 된다? 플러스. 정답은 여기가 사인 세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요. 자, 지금 보게 되면 파이는 뭐다? 2분의 2파여가지고 얘는 짝수, 그쵸? n이 짝수 되는 거여가지고 코사인 그대로 가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파이는 몇 도죠? 180도. 180도 예각을 빼주게 되면 몇 사분면각? 얘는 제 2사분면각인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그 코사인은 뭐다? 부호가 마이너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지금 정리한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진짜 한번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요 주어진 식은 뭐다? 주어진 식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여가지고요. 코사인 소거 되고요. 사인도 지금 소거가 됩니다. 정답은 얼마 나온다? 정답은 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러면 4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이제 함수 중에서 주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각함수에서요. 이런 거였죠. 예를 들어 y는 a sin x bx 더하기 c 더하기 d가 있습니다. 여기 뭐 사인도 되고 코사인도 되고 탄젠트 다 가능하겠죠. 그쵸? 자, 이때 우리가 주기하고 연관된 건 뭐였죠? 그쵸? x의 개수였고요. 이때 우리가 주기 어떻게 구하는 거였다? 그쵸? 원래의 주기가 사인과 코사인 2파이 되는 것이고 그 절대값을 나눠주게 되면 이제 그 함수의 주기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탄젠트 같은 경우에 원래의 주기가 파이다 보니까 파이 나누기 절대값 b를 해주게 되면 이제 새로운 그 함수의 주기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보시면 지금 사인과 코사인이 있는데요. 주기가 얼마? 그쵸, 얘는 2파이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탄젠트는 얼마였죠? 그쵸, 파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4번 보시면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2 사인 x인데요. 자, 여기 있는 2는 뭐죠, 지금? 함수를 그쵸, y축 방향으로 늘렸다 좁혔다는 거는 지금 2배도 늘린 거죠. 그쵸. 따라서 얘는 지금 x의 계속 그대로 1이어가지고 얘는 그 주기가 얼마 나온다? 똑같이 그쵸, 2파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5번 보시면 제 x의 개수가 얼마죠? 그쵸, 얘는 2분의 x이기 때문에 2분의 1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 원래의 주기를 개수도 나눠주기 때문에 결국 주기가 2파인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그 몇 번이다?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주기 여러분들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가 지금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고요. 세타와 5세타 데타는 동경이 지금 y축에 대칭했대요. 세타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한번 지금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y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x축이 있는데요. 지금 문제도 뭐라 했죠? 세타가 몇 사분면각? 제, 그쵸, 2사분면각인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세타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세타가 그 요만큼인 지금 세타인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자, 5세타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5세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5파이부터 세타가 어디까지예요? 지금 5파이까지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얘는 뭐죠? 4파이 더하기 파이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2분의 5파이의 경우에는 지금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인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뭐라 했냐면 지금 이 두 동경 뭐라 했죠? y축에 대해서 지금 대칭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5세타는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쵸? 제 1사분면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대칭이니까. 그쵸? 결국에는 5세타의 경우에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렇게 지금 세타하고 y축의 대칭 이렇게 된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5세타 몇 바퀴 돈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되면 5세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때는 이제 우리가 두 동경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정리해 볼 건데요. 자, 대칭은 뭐죠? 결국에는 여기 있는 각하고요. 여기 있는 각이 지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제가 여기를 알파라고 두면요. 결국에는
세타 더하기 알파가 얼마인 거예요? 지금 180도, 즉 결국 파이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5세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파를 뺀 건 뭐죠? 그쵸? 지금 보시면 5세타는요 몇 바퀴 돈지 몰라요. 돈을 도는데 지금 알파만큼 더 간 거죠. 그쵸? 결국에는 360도를 n번 돌고 지금 알파만큼 더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좋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다 쓰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싶다? 알파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부호식을 좀 더해보고 싶은 거예요. 즉, 더하면 결국에는 세타 더하기 5세타가 뭐다? 파이 더하기 2파이 곱하기 n이 되겠죠. 이때 n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정수인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뒤졌죠. 결국 정리하면 6세타는 뭐다? 파이 더하기 2파이 곱하기 n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됐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세타에서 세타. 어떻게 한다? 양변에 똑같이 그쵸? 6분의 1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6분의 1 곱해보시면 결국 세타는 뭐가 된다? 6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곱하기 n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문제 뭐라 했죠? 세타의 범위가 지금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죠. 그쵸? 대입해 볼게요. 결국 세타가 지금 6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곱하기 n 되는 것이고요. 요것이 지금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입니다. 자, 일단 파이 다 없앨게요. 정리해주게 되면 얘는 2분의 1는 6분의 1 더하기 3분의 n부터 1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양변에 6을 곱해주게 되면 결국 1 더하기 2n이 어디까지? 6인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요 만족시키도록 정수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5밖에 없겠죠? 이해 가시죠? 5. 따라서 결국 n이 얼마 나온다? 그렇죠. 2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세타가 뭐였죠? 세타가 요 공식이었죠? 그럼 대입하게 되면 따라서 세타는 뭐가 된다? 6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가 정답 얼마 나온다? 6분의 5파이. 정답은 그래서 150도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럼 6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지금 두근이 사인과 코사인일 때 K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몇 번 말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항상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요. 두근이 있으면요. 어떻게 한다? 거의 90%는 그쵸.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하시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보게 되면 두근의 합부터 볼게요. 두근의 합. 결국에는 두근의 합은 지금 사인 더하기 코사인 되는 것이고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의 3분의 마이너스 2여가지고 3분의 2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두근의 곱, 사인 곱하기 코사인 뭐가 된다?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k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 보시면요. 합과 곱이 있거든요. 그럼 뭐 이용하나 대부분은 곱셈 공식.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식 한번 양변을 한번 제곱해 보겠습니다. 즉 저는 한번 여기서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결국 곱셈 공식에 의해서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 나온다? 얘가 지금 9분의 4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 나오죠? 1. 결국에는 1 더하기 2 곱하기 자, 요게 얼마죠?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k. 결국 이렇게 곱한 것이 얼마 나온다? 9분의 4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마이너스 3분의 2k는 마이너스 9분의 5가 돼가지고요. 따라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6k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값 얼마 나온다? 6분의 5. 이렇게 답을 처리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항상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문제에서 근이 주어질 경우에 항상 보통은 근과 계수의 관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삼각함수에서 여러분들 항상 사인 제곱 대 코사인 제곱은 1 요거 정확한 정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7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가장 큰 값을 골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일단 지금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고요. 얘가 좀 약하고 좀 문제 그런 게 요거 지금 1은 뭐죠? 라디안이고요. 1도는 뭐죠? 얘는 그쵸, 60분법이죠. 그쵸, 이걸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사실 제가 저번 시간 부분에서 마지막 문제 풀 때요. 이미 그래프를 그려드렸거든요. 그쵸?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지금 Y축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X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를 한번 2분의 파이라고 둘게요. 그치? 여기를 한번 2분의 파이라고 두고요. 여기를 한번 제가 1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보게 되면 여기 2분의 파이일 때 지금 1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됐죠? 자, 결국 사인은 뭐죠? y는 sin x의 그래프는 그쵸? 0부터 시작해 1까지 쭉 올라가는 거죠. 그쵸?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게 지금 y는 sin x이고요. 자, 코사인 볼게요. 코사인은 뭐죠? 0,1을 시작해가 쭉 내려가서 2분의 파이, 0까지 가는 그래프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교점보다 이 두 개의 교점은 결국엔 x가 얼마일 때, 즉 결국에는 4분의 파일 때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요 지금 y 값이 2분의 루트 2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었죠?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여기 지금 빨간색이 y는 코사인 x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탄젠트 보시면 탄젠트는 어떤 그래프였어요? 그쵸? 0,0을 시작해서 쭉 올라가고 점근선이 x는 2분의 파이였죠. 그쵸? 자, 그러면 탄젠트 보시면 탄젠트는 0,0에서 시작해가지고요. 4분의 파이, 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쭉 같이 올라가는 그래프. 이해가시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부터 봅시다. 자, 사인 1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4분의 파이 하고요. 2분의 파이 있습니다. 4분의 파이 얼마 나오죠? 얘는? 그쵸? 얘는요, 지금 1보다 작고요. 2분의 파이는 지금 1보다 큽니다. 그쵸? 그러면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어딘가 사이에 뭐가 있을 거다? 숫자 1이 있겠죠. 1이 있겠죠. 그죠? 라디안 값으로. 결국에는 1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1이 요쯤 이따 볼게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누가 더 크다? 사인 1이 일단 코사인 1보다 더 큰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일단 2번은 탈락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사인 1도 코사인 1도인데요. 일단 잘 보세요, 여러분들. 사인 1도는 1보다 작고요. 코사인 1보다 1도는 당연히 1보다 작을 겁니다. 왜? 사인과 코사인 무조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가지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탄젠트 1을 볼게요. 아까 여러분들 탄젠트 4분의 8가 얼마였죠? 1이거든요. 탄젠트 1 볼까요? 지금 1보다 큽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나머지 선택지에 있는 1번, 2번, 4번, 5번에 있는 값은요. 다 1보다 작습니다. 그쵸? 가장 큰 값은 탄젠트 1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답은 그래서 3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프를 잘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러면 8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삼각방정식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여러분들 풀이는 뭐 두 가지는 아닌데요. 좀 더 간단하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두 가지 모두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일단 문제 보시면 지금 이 사인 4분의 파이 x는 4분의 파이 x 그래프가 있고요. 삼각함수 그래프가 있고요. 지금 y 루트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대요? 지금 이 삼각함수 직선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두 점의 x좌표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죠. 이 말은 뭐죠? x좌표는 그쵸? 결국 방정식 2 사인 4분의 파이 x는 루트 2의 뭐가 된다? 실근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쵸? 결국 우린 뭐다? 이 방정식을 풀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어떻게 하다 보면 첫 번째 양변에 2분을 곱해보시면요. 결국 사인 4분의 파이 x는 얼마 나온다? 그쵸? 2분의 루트 2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기 볼게요. 4분의 파이 x죠.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죠? 주기를 보게 되면 자, 결국 이 파이를 4분의 파이로 나눠주게 되면 8 나옵니다. 주기가.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지금 범위 어디까지죠? 0부터 4까지예요. 반주기죠. 그쵸?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그래프가 여기 좀 짧게 그릴게요. 여기가 지금 X축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Y축이 있으면 그래프가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지금 4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때 요 값이 얼마? 1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예요? 사인 4분의 파이 x하고
2분의 루트 2죠. 그쵸? 그럼 2분의 루트 2가 정확히 어디인지 몰라도 요쯤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2분의 루트 2 됐죠? 여기가 지금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가 지금 y는 2분의 루트 2. 자, 근데 우리 뭘 구하고 싶다 지금? x 값이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 그럼 결국에는 지금 요점과 요점 두 개 생기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a가 더 작으니까 여기가 지금 a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지금 b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방정식 문제에서 실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는요. 실근을 구한다 만다?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왜요? 그쵸, 대칭성. 잘 보시면 지금 결국에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요 A, B는 어디에 대칭? 2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쵸? 아, 결국에는 A와 B의 평균이 뭐다? 2가 돼가지고요. 결국 A 플러스 B가 얼마? 4인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A, B를 구하지 않고도 실근의 합은보다 무조건 대칭성 이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한 가지 풀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점 A, B를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 사실 구할 수 있거든요. 자, 볼게요, 지금. 자, 사인 파이 4분의 파이 x가 지금 2분의 루트 2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결국에는 4분의 파이 x가 얼마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언제 2분의 루트 2죠? 4분의 파이, 하나 더 4분의 3파이인 것이죠. 결국에는 x는 뭐가 된다? 4분의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4는 하나 1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4분의 3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4여가지고 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가 1이고 B가 3인 것이죠. 그래서 A를 직접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대칭성 이용해가지고 합할 수도 있다는 점 두 가지 풀이 모두 기억해 두시고요. 보통 여러분들 문제 좀 빨리 풀려고 할 때는 항상 대칭성 이용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9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문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요, 그 미지수 A, B, C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주는 거였죠? 주기, 최대, 최소 본 거죠. 그쵸? 이 세 가지 보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쵸? 자, 가볼게요. 자, 맨 먼저 뭐부터 볼까요? 그쵸? 한번 저는 최대값, 최소값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최대값이 얼마? 3이고요. 최소값이 얼마? 그쵸?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요 식에서는 어떻게 꺼낼 수 있을 것인가 볼게요. 결국 뭐다? 최대값은 3이었고 얘는 뭐다? 절대값 A 더하기 D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최소값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은 지금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D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죠? A가 지금 양수죠. 그쵸? 그래서 얘는 결보다 A 더하기 D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D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두식 한번 더해보시면 두식을 더해주시면 2D가 얼마? 2여가지고 그리고 D가 1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 원래식에 대입해주게 되면 A는 얼마 나온다? 그쵸? 2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A하고 D를 구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제 뭐부터 해볼까? 이제 우리는 한번 B 가볼게요. B. 자, B는 뭐와 연관이 있는 거였죠? 삼각함수에, 그쵸? 얘는 지금 주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쵸? 자, 주기 지금 보시면요. 삼각함수 그래프 한 지점이 4분의 3파이 어디까지? 4분의 7파이까지죠. 그쵸? 따라서 주기가 얼마? 파이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주기 어떻게 구해주는 거였죠? 원래의 주기 2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눠주는 거였습니다.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랬죠? 지금 B가 양수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뭐다? B분의 2파이가 우리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얘가 얼마? 파이가 되어가지고 결국 B가 2까지 지금 구했습니다. 그럼 지금 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2 사인 2x-c 더하기 D가 지금 1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다음 이제 우리가 C를 구할 때는요, 어떻게 한다? 그쵸? 반드시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어떤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줄 거예요. 지나는 점을 줄 겁니다. 그걸 대입하시면 돼요. 가볼게요, 지금. 자, 문제 보시면 지금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 4분의 3파이 보이시나요? 4분의 3파이, 3 대입할게요. 즉, 우리는 요 식에 얼마를 대입한다? x는 4분의 3파이 하고요. 그리고 y는 3을 한번 대입해보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결국에는 3은 2 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c 그리고 더하기 1인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결국에는 2는 2 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c가 되어가지고 여기 없애주게 되면 따라서 결국 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c가 얼마 나온다? 얘가 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자, 사인이 1입니다. 따라서 요게 얼마 돼야 될까요? 그쵸, 요건 결국에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쵸? 요만큼은 지금 2분의 파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는 뭐 한 주기 더 가게 되면 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2분의 5파이 이렇게 가는 걸 알 수 있겠죠. 되셨죠? 자, 결국 그럼 볼게요, 이제. 자, 2분의 3파이 빼기 c가 2분의 파이입니다. 따라서 c가 얼마다 지금? 파이가 된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조건 보시면 뭐가 되죠? c가 지금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사이. 일단 c가 결국 파이가 만든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정답은 그래서 a는 2, b는 2, c는 파이, d는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9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러면 10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지금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구성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 건데요. 지금 주어진 함수를 보시면 상악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지금 코사인 제곱입니다. 그쵸?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보통 인원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의 삼각함수를 바꿔주는 것이 좋아요. 그럼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사인을 가지고 코사인 바꾸는 건 조금 힘들어요. 그쵸? 뭐 주어진 조건이 없으니까요. 근데 코사인 제곱을 가지고 사인 바꾸는 거는 쉽습니다. 왜 그렇죠? 그쵸? 사인 제곱 대 코사인 제곱 얼마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그래가지고 결국 오늘 코사인 제곱을 한번 사인 제곱꼴로 바꿔보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리고 y는 자, 2 곱하기 코사인 제곱 뭐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더하기 사인 x 빼기 3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전개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x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지금 보니까 함수꼴에서 지금 사인 똑같은 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한다? 한 문자로 치환해주게 되면 저는 계속 요거를 한번 t로 바꿀게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된다? 식이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t 빼기 1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때 이 범위는 뭐다? 마이너스 1부터 t가 1까지 되겠죠. 그쵸? 자, 결국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 이제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죠. 그쵸? 어떻게 한다?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하는 것이죠. 됐죠? 가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주어진 식을 제가 요 식을 제가 한번 ft라고 줄게요. 그쵸? 자, 그러면 결국 ft는 지금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t 빼기 1인데요. 자, 마이너스 2도 2차항과 1차항 묶어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것이고 빼기 1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t까지. 따라서 얘는 t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상수항이 없다 생겼으니까 다시 상수항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16분의 1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결국 마이너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에다가 8분의 1 빼기 1이어가지고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빼기 8분의 7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채식컴 보니까 지금 이렇게 2차 함수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뭐죠? 지금 위도 볼록한 2차 함수. 따라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최대값은 얼마? 그죠? 지금 t가 얼마일 때? 4분의 1일 때 최대값이 지금 8분의 마이너스 8분의 7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뭐 본다? 항상 범위. 지금 범위 보시면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인가? 1까지죠. 그쵸? 결국에는 범위가 색칠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더 멀리 있을 거고요. 이렇게 생긴 것이 지금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결국에는 지금 여기가 t가 얼마일 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되는 것이고 여기가 지금 t가 1 되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으니까 최대값이 맞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최소값은 뭐죠?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쵸? 따라서 결국 지금 최대값은 마이너스 8분의 7 되는 것이고요. 얘는 t가 얼마일 때죠? 지금 4분의 1 때. 따라서 얘는 결국 f 4분의 1 되는 것이고요. 최소값의 경우에는 지금 f 얼마? 마이너스 1 돼가지고요.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빼기 1 돼가지고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 가고요. 최소값 곱해주게 되면 2분의 7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답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1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겠습니다. 자, 세페이드 변광성은요, 밝기가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입니다. 이 중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델타 세페이드 x의 밝기를 fx가 두게 되면 제 fx는 이렇게 삼각함수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델타 세페이드 밝기가 4.175 등급 이상이 되는 x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죠. 지금 밝기가 뭐였죠? fx죠. 그쵸? 결국에는 4 더하기 0.35 사인 2분의 2.7 분의 파이 x 요게 지금 밝기인데 밝기가 얼마 이상? 4.17도 이상. 우리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문제? 삼각 부등식을 푸는 문제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쵸? 자, 10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4 먼저 뭐 이항해 주시게 되면요. 이항해 주시게 되면 결국 0.35 사인 2.7분의 파이 x가 0.17도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0.17도는 뭐죠? 그쵸? 얘는 결국 0.35에 대해서 얼마 곱해진 거? 2분의 1이 곱해진 거죠? 0.35를 없애주게 되면 결국 식이 뭐가 된다? 사인 2.7분의 파이 x가 2분의 1 이상이요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되었죠? 자, 그럼 뭐부터 확인한다? 이 함수의 주기 볼게요. 주기. 자, 즉, 이 함수의 주기는요. 원래 주기는 뭐죠? 2파인데 x의 개수 2.7분의 파이 나눠주게 되면 얼마 나온다? 5.4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자, 지금 범위 볼게요. 범위 뭐죠? 0부터 5.4까지죠. 그쵸? 그럼 그래프를 한 주기만 그리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y축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x축이 있게 되면 자, 우리는 그래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한 반주기, 이렇게 해서 한 주기 더 그려서 여기가 지금 5.4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지금 2.7 되겠습니다. 최대값은 얼마? 1이고요. 그쵸? 자, 그럼 2분의 1 딱 절반이니까요. 결국 요쯤에 분명히 2분의 1이 있을 겁니다. 요게 지금 y는 2분의 1이에요. 우리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겁니다.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사인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범위는 그쵸? 여기 있는 파란색 범위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뭐만 구하면 돼요? 교점의 좌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가 알파, 여기를 베타도 우리는 알파와 베타만 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결국에는 요 사인 2.7분의 파이 x하고 2분의 1의 실근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되었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결국엔 지금 보시게 되면요. 정리해 볼게요. 사인 2.7분의 파이 x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쵸? 6분의 파이거나 또는 6분의 5파이인 것이죠. 따라서 정리해 볼게요. 자, 결국 x는 6분의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2.7이어가지고요. 여기가 지금 알파 되겠죠. 정확히만 하면. 얘가 지금 알파는 자, 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60분의 27이어가지고 20분의 9가 돼서 얼마 나온다? 0.45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0.45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베타의 경우에는 6분의 5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2.7이어가지고요. 파이 약분 대가 되고 6분의 여기는 13.5입니다. 나중에 얼마 나온다? 얘는 그래서 2.25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엔 지금 다 했죠? 따라서 우리가 범위는 뭐다? 알파부터 베타까지니까 0.45 이상 2.25 이하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된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1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중심이 5고요.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는데요. 지금 호 AB를 10등분하는 점이 각각 P1부터 P9까지 줬습니다. 이 각각 점에서요. 선분 AB는 수선임을 각각 지금 Q1부터 Q9까지 줬을 때요. 각 선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같이 볼 건데요. 자, 바로 문제 풀기 전에 우리 한번 삼각함의 정의부터 좀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삼각함의 정의가 뭐였죠?
맨 먼저 뭘 들고 온다? 반지름이 얼마인? 1인? 그쵸. 원을 먼저 들고 오는 거죠. 그쵸? 자, 볼게요. 자, 반지름이 1인 원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원이.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X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Y축이 있을 겁니다. 그쵸? 됐죠? 자, 그럼 우리 뭘 들고 온다?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인 동경을 한번 가지고 올게요. 자, 이때 우리가 요 교점을 제가 점 P라고 두게 되면 이 P의 좌표를 내가 X, Y라 둘 때 X는 뭐다? 그쵸? X는 우리가 배웠듯이 코사인 세타인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Y가 뭐다? 사인 세타였습니다. 그쵸? 기억하고 계시죠? 그쵸? 지금 똑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얘가 지금 반원이야. 반원. 반지름 얼마? 1인칭 원이거죠. 원.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에 제가 선분의 2빌려 한번 여기를 X축에 두게 되면 여기 지금 한 개는 몇 도가 될까요? 지금 문제 뭐라 했죠? 몇 등분? 10등분이죠. 즉 홀의 10등분이라는 뜻은 중심각도 10등분 되는 거 10등분이. 그러면 180도 10등분이 얼마? 18도. 그래서 하나가 몇 도다? 18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잘 보세요. 결국 지금 이렇게 생긴 지금 동경에서 동경이 있으면 결국 이 점은 뭐다? 동경의 원의 교점은 x좌표가 코사인 18도, y좌표가 사인 18도인 것이죠. 결국에는 좌표가 뭐다? 지금 P1의 좌표가 코사인 18도, 사인 18도인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잘 볼게요. 지금 우리 뭘 구하고 싶은 거라고요? 우리는 지금 P1, Q1이 궁금한 거예요. 어느 선분의 길이? 요 길이죠. 맞아요. 근데 여기는 결국 뭐예요? 지금 이 점에서 어느 축에 X축에 있는 수선이 반이니까 결국 요 길이는 P1의 그쵸 Y좌표예요. 결국에는 선분 P1, Q1은 뭐다? Y좌표니까 사인 18도인 것이죠. 즉 결국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식은 뭐다? 주어진 식은 첫 번째 거는 사인 18도의 제곱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쵸 얘는 코사인 다음에는 사인 몇 도? 18도 두 번 하면 36도. 일단 사인 제곱의 36도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인 제곱의 54도 쭉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사인 제곱의 72도. 그 다음에는 사인 제곱의 90도. 그 다음에는 108도겠죠? 여기 108도. 그 다음에는 사인 여기가 이제 여기 126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144도, 그 다음에는 162도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 이제 이거를 다 더하고 값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볼게요. 자,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인 162도인데요. 자, 볼게요. 사인 162도. 자, 사인 162도는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볼 거냐면요. 얘는 사인 90도 더하기 72도인가요? 그쵸? 근데 90도가 뭐였죠? 얘는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각이 변화죠. 각이 변화. 어떻게 하는 거였다?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기 1이죠. 홀수니까 뭐 바뀐다? 얘가 결국 코사인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그도 몇 사분면가? 162도는 제 2사분면가. 사인은 플러스. 따라서 코사인 몇 도가 되는 거예요? 72도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결국에는 지금 요 부분이 뭐다? 결국에는 요 부분이 코사인 제곱 72도인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사인 144도는 뭘까요? 144는 90 더하기 54. 따라서 얘는 결국 코사인 제곱 54도하고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126도는요? 90 더하기 36이 126이니까 코사인 제곱 36도예요. 108은요? 코사인 제곱 18도예요. 그럼 볼까요? 사인 제곱 18도, 코사인 18도 합해서 얼마? 1.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 그리고 사인 90 얼마예요? 얘도 1. 그럼 1 몇 개 나오는 거예요? 5개.
정답은 그래서 5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 결국 뭐다? 각변환 문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맨 첫 번째는 뭐부터 본다? 삼각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는 각변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풀었고요. 이제 그러면 13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방정식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에 대해서 모든 설명 모두 고려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대수 과목에서요, 방정식이 주어지면요, 보통은 우리가 대부분 항상 방정식 직접 푸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자? 방정식을, 그쵸, 함수로 보면 함수로. 자, 지금 함수 보면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좌변과 우변 각각을 함수의, 그쵸, 그래프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한번 y로 두고요. 얘를 한번 y로 두게 되면 그 좌변은 뭐죠? 좌변은 사각함수 그래프 되는 것이고요. 우변은 뭐죠? 1차 함수죠. 어디를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쵸? 자, 그럼 우리 한번 왼쪽에는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그래프식이요. y는 마이너스 3의 사인 2분의 파이 x인데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때 뭐부터 구해본다? 우리는 주기가 볼게요. 주기. 자, 주기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한다? 원래 주기를 x의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 2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얼마 나온다? 얘가 지금 4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기가 4예요. 그쵸? 그 추가적으로 최대값은 얼마? 3이 되는 것이고 최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쵸? 자, 이제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지금 x가요,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결국 x가 양수도 가능하고요. 지금 음수도 가능해가지고요. 두 쪽 모두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볼게요. 여기에 지금 x축이 있고요. 여기에 x축이 있고, 네, 여기에 지금 y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 보시면 다 조심할 게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뭐죠? 부호가 마이너스죠. 자, 원래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사인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죠? 이렇게 모양 되는 건데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죠? y 대신 마이너스 y니까 x축의 대칭이어가지고 결국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다? 거꾸로 뒤집힌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조심하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최대값이 얼마? 최대값이 지금 3이죠. 그쵸? 표시는 좀 해둘게요. 최대값이 여기 3이고요. 최소값이 얼마 지금? 마이너스 3이죠. 그쵸? 일단 여기까지 한번 표시는 좀 해두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거꾸로 뒤집힌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보시면 결국엔 한번 이렇게 가기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가고 이게 한 줄이 되겠죠. 이게 4가 되는 것이고요. 한 번 더 가고 이렇게 한 번 더 가는 것이죠. 여기가 8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한번 여기 또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되고 다시 내려가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m과 관계없이 해당사 존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지금 주어진 삼각함수는 어디에 지나고 있죠? 원점을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볼게요. 1차 함수 볼게요. 요 1차 함수 저 항상 어디에 지나죠? 원점에 지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m은 뭐죠? x에서 m은 1차 함수의 기울기죠. 그쵸?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 생각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쵸? 혹은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큰데 항상 이 그래프는 어디 지나는다고요? 원점을 지나는 뜻은 사각함수 원점을 지나요. 지금 1차 함수 원점을 지나요. 그럼 반드시 교점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반드시 둘 다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교점보다 교점은 곧 방정식의 실근이에요. 즉 근이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다. 원점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다시 실근은 뭐다? 곧 교점이에요. 근데 두 그래프 모두 반대 어디 지나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m과 관계없이 즉 기울기와 관계없이 원점에서 교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이제 니은 볼 건데요. 자, m이요 지금 마이너스 8분의 3일 때요 서울단 9개의 식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 건데요. 왜 하필이면 지금 마이너스 8분의 3인 것인가 볼게요. 일단 한번 식을 보시면 지금 뭐죠? y는 마이너스 8분의 3x인데요. 여기 한번 x에다가 8 대입해 보시면요. y가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3이죠. 8일 때 마이너스 3? 여기죠. 이해 가시죠? 결국에는 이게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3이 그쵸.
최소값이죠. 그쵸? 결국 특수한 값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결국에는 지금 이 1차함수 그래프 뭐죠? 원점과 8,3 이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프 모양이요. 그럼 실근이 몇 개? 1개, 2개, 3개, 4개, 거꾸로 다시 해주게 되면 5개, 6개, 7개 되겠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9개가 아니라 7개인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려서 그렇겠죠. 이해가시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니은 푸실 때요. 이거는 실글 다 이제 구하실 분들 무슨 말이냐면 이거 실근 계수 다 일일이 그려가지고 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요 그래프 있죠. 사인 그래프. 이게 뭐죠? 원점 대칭이고요. 얘도 뭐예요? 지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한쪽만 구하시면요. 나머지 한쪽은 어차피 즉 결국 요 점은요. 대칭이 원점에 대해서 반드시 거꾸로 한 번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요 점도 거꾸로 여기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맞아요. 요 점도 거꾸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세 개는 왼쪽에 다시 하면 복제돼 가지고 3 곱하기 2, 즉 3개가 한 번 더 생기는 것이고 더하기 원점까지 더해가 몇 개? 7개인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뭐 이용한 거다? 원점 대칭 이용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저 디귿 같이 볼게요. 디귿. 이거 지울게요. 네, 디귿 보시면요. 자, 디귿은요, 지금 m이 2분의 1과 1 사이일 때요, 서로 다 5개의 실근의 합이 지금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분의 1과 1 사이일 때 저 한번 m이 얼마일 때, 그쵸? 2분의 1 때하고요, m이 1일 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즉, 그래프를 제가 한번 y는 2분의 1x 하고요, y는 x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y는 2분의 1x거든요. 왜 하필 2분의 1x인 것인가? 자, 지금 보시면 x가 2일 때 얼마 지나죠? 1 지나죠. 그쵸? 그럼 여기 x가 여기 2거든요. 2,1이면 뭐 요쯤 될 것이고요. 4일 때는 2니까 요쯤 되겠죠. 그쵸?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쪽 이렇게 생기게 될 것이고요. 그쵸? 이렇게 생기게 될 것이고 반대쪽에 이렇게 한 번 더 생기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요때는 지금 보시면 실근이 몇 개 나오죠? 하나, 둘, 셋, 4개 나오죠. 그쵸? 이해가시죠? 5개까지 5개 나오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자, m이 1일 때인데요. y는 x인데요. 얘는 지금 몇 콤마 몇이 지나죠? 3,3 지나죠. 근데 3,3이 뭐죠? 요점이죠. 따라서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3,-3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때는 교점이 몇 개? 그쵸, 교점이 1개, 2개, 3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y는 x이고요. 얘가 지금 y는 이 빨간색이 지금 y는 2분의 x예요. 그럼 m이 지금 2분의 1 사이의 뜻은 그래프가 어디 사이에 반드시 여기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그 1차 함수 그래프가. 이해가시죠? 그럼 그래프를 볼게요. 그래프가 결국에는 이 사이니까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교점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제가 알파 두고요. 여기를 한번 베타 두고요. 여기 0이 될 것이고요. 여기를 제가 감마, 여기를 제가 한번 델타로 두겠습니다. 식은 몇 개? 5개라고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실근의 합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아까 뭐였죠? 이 그래프는 무슨 대칭?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요. 즉 뭐냐면 알파하고 감마는 뭐라고요? 어차피 대칭이니까 중점이 원점 0이라고요. 마찬가지로 베타하고 감마도 뭐라고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중점 얼마? 0이라고요. 그럼 결국 합해서 얼마? 0이 되는 것이고 여기도 0이어가지고요. 시그널 얼마?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가 정답 뭐가 된다? 기억 디귿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래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고요. 14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 부등식까지 뽑아볼 건데요. 자, 0부터 28까지 띄어 지금 두 부등식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우리 한번 이 첫 번째 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x에다 코사인 제곱 x에다가요. 지금 마이너스 코사인 x인데요. 자, 아까 제가 비슷한 문제 풀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한 종류도 바꾸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보면 코사인을요. 바꾸기 좀 힘드네요. 사인 자체도. 그쵸? 그거 어떻게 한다? 코사인을 코사인 바꿔주는 거예요. 왜? 사인 제곱 대 코사인 제곱 얼마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그쵸? 그럼 대입해 볼게요. 자, 결국에는 지금 여기 사인 제곱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죠. 그쵸? 그걸 대입해 주게 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1이 지금 0보다 작은 것이죠. 양변 마이너스를 곱할게요. 결국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빼기 0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치환해 볼게요. 자, 코사인을 한번 저는 t로 바꿔주게 되면요. 결국 2t 제곱 더하기 t 빼기 1이 뭐다? 0보다 큰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결국 인수분해 주게 되면 2t-1 곱하기 t 더하기 1이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t의 범위는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또는 2분의 1보다 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아까 t가 뭐였죠? 코사인. 결국에는 코사인 x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또는 코사인 x가 지금 2분의 1보다 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부등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코사인 그래프 지금 문제에서 보면 뭐죠? 0부터 28까지죠. 그쵸? 주기 한 개이니까요. 그럼 그래프 짧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가 지금 얼마? 2파이죠. 자, 그럼 코사인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그쵸? 근데 얘는 될 수가 없죠. 왜? 코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가 없죠. 그쵸? 얘는 불가합니다. 그럼 뭐만 확인한다? 2분의 1보다 큰 것만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럼 2분의 1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요 점과 요 점만 구하시면 돼요. 코사인은 언제 2분의 1이죠? 그쵸? 3분의 파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요 점, 요 길이나 요 길이나 같으니까 요 점은 뭐다?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매준 3분의 5파이인 것이죠. 따라서 결국 지금 문제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코사인 2분의 1보다 큰 거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범위는 요 범위하고 요 범위인 것이죠. 따라서 결국 우리가 첫 번째 구할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된다? 요 우리가 구할 지금 부등식의 해는 위에 쓸게요. 따라서 우리가 구할 부등식의 해는 0부터 어디까지? 3분의 8까지 여기 등호 없죠? 등호를 빼셔야 되고요. 그리고 3분의 5파이는 어디까지? 2파이까지인데 2파이로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 2파이로 등호를 빼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범위를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되었죠?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은 뭐죠, 지금? 그쵸. 사인이 코사인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걸 보는 건데,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y축이 있고요. 여기 지금 x축이 있으면요. 자, 사인부터 사인은 그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가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 여기가 지금 파이, 여기가 지금 2분의 3파이 되겠습니다. 그쵸? 지금 코사인 볼게요.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2분의 파이 대 0 되는 것이죠. 0일 때 1이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파이일 때 마이너스 1 찍겠죠. 그쵸? 이렇게 되고 다시 0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요. 자, 사인이 더 아래쪽에 있어야 돼. 아래쪽에. 그쵸?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위가? 그쵸? 결국 구해주게 되면 요 범위하고 그리고 요 범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더 아래쪽이니까요. 그쵸?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자, 결국 뭘 구한다? 사인과 코사인 교점 볼게요. 교점. 자, 결국 요 점부터 볼게요. 요 점부터. 보게 되면요. 자, 요 점 볼까요? 요 점은 그쵸, 얘는 4분의 파이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요 거리나 어차피 요 교점에서 요 거리가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요 점은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더한 거여가지고 4분의 5파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었죠. 결국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두 번째 범위는 0보단 크거나 같고 4분의 8은 작고요.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보다는 크고요.
x가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제 그럼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한다?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한 이 두 개에 대해서 공통인 부분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다 수직선 한번 그어주시고요. 자, 여기 지금 x축이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값이 주어진 게 0부터 있습니다. 자, 0부터 지금 3분의 파이까지인데요. 지금 보면요, 여러분들 3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는 누가 더 크죠? 자, 3분의 파이가 지금 더 크죠, 그쵸? 그럼 4분의 파이가 요쯤 있다 보고요. 3분의 파이가 요쯤 있다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2파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3분의 5파이와 4분의 5파이가 누가 더 크죠? 네, 얘는 지금 3분의 5가 더 크죠, 그쵸? 결국 4분의 5파이 요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3분의 5파이 요쯤 있다 볼게요. 자, 그럼 그래프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결국에는 지금 첫 번째, 자, 0부터 3분의 8까지인데요. 0 포함하고요. 지금 3분의 8보다 작습니다. 결국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범위는 지금 3분의 5파이보다 크고요. 2파이보다 작은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부등식에서 지금 구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0부터 4분의 8까지니까 0 포함하고요. 4분의 8보다는 지금 작은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4분의 5파이보다는 크고요.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두 개 공통 범위는 어느 부분? 그쵸? 여기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결국 우리가 구할 해는요. 0 이상 4분의 파이 미만, 그리고 4분의 5파이보다는 초과, 그리고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죄송해요. 여기가 3분의 5파이 초과, 그 2파이면 작다. 이렇게 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삼각함수에 대한 문제들까지 풀어봤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었죠. 삼각함수, 뜻하고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삼각함수가 맨 초반 내용들이 조금 많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좀 포기를 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실제 삼각함수들요, 여러분들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고 나중에 문제를 좀 보시다 보면 은근 문제를 푼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면 좀 가다 보면 여러분들 어쨌든 삼각함수에서도 좀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초반에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공부 열심히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사각함수 활용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사인되는 법칙 해가지고 사인 법칙하고요. 네, 코사인 법칙 공부해 볼 거니까요. 일단 사각함수 내용들 잘 복습하고 나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